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6번 한번 보겠습니다. 전주에 수용 일부, 수용의 주체, 그 다음에 토지 상환 채권까지는 했고, 오늘은 이제 원형지, 그 다음에 토지 공급의 일반적 방법과 예외적 방법으로서 추첨과 수익 이야기 있죠, 그죠? 그거, 그 다음에 환지하고 정비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형지를 보셔야 되는데, 원형지는 우리는 토지 공급으로 보셔야 돼요. 공급에서 토지를 공급할 때 원형지로 공급할 수도 있고 일반 토지가 공급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공급 방법으로 제가 끌어들여 가지고 수업을 한 방에 정리를 할 테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수용을 지금 배우고 있거든요. 수용이니까 여기에 이런 신도시 만들어지기 전에 저 푸른 초원이 이래 있겠죠. 야가 수용이 됩니다. 수용이 되면 이제 나중에 이런 형태의 토지가 만들어지거든요. 우리가 이제 보는 거죠. 이렇게 토지가 이제 만들어집니다. 원형지라는 게 뭐냐면 여기에 토지를 공급을 할 때, 그죠? 일부 토지를, 일부 얼마입니까? 3분의 1이죠, 그죠? 3분의 1을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의 형태하고 이거하고, 그죠? 보시기에 원래의 형태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대로 가죠, 그죠? 이게 원형지입니다, 원형지. 가공을 안 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어떻게 주냐면 가공해서 주는 겁니다. 가공한다는 것은 이제 기반 시설과 그 다음에 각종 우리가 이제 도시공격 시설이 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다 설치하고 택지를 만들어서 주는 게 이제 일반 공급이죠. 일반적으로 공급이 돼요. 만약에 이런 형태로 이제 공급이 되면, 이런 형태로 공급이 되면 이 토지가 공급이 될 때 두 개가 잡아야 되거든요. 두 개는 뭐냐면 방법과 가격입니다. 가격. 방법과 가격.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A-1블록, 2블록, 3블록, 4블록, B-1, 2, 3, 4, 5블록이라면 토지 용도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안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죠. 어디는 주거용지로 쓸 것이고, 어디는 공원이 들어올 거고, 어디는 학교가 들어올 거고, 어디는 단독주택이 들어오고, 어디는 상가가 들어오고. 그러니까 구도심과는요, 원도심은 시간이 지남으로써 그런 것들이 형성이 되는데, 신도시는 이미 예정이 돼 있어요. 학교 들어올 부지는 학교밖에 못 들어오고요. 주차장이 들어올 곳에서는 주차장 말고 들어오면 안 되고, 병원이 들어올 곳은 병원이 들어와야 되고, 백화점이 들어올 곳은 백화점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게 딱 해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토지를 공급을 하게 돼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공급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공급 방법에 있어 가지고 원칙적으로 토지가 공급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그죠? 어떻게 공급합니까? 경쟁합니다. 경쟁 입찰로 공급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여기 토지를 보고 1필지를 갖다가 분양을 한다라고 하면 경쟁 입찰을 하죠. 그러면 이제 낙찰을 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최저 입찰가를 갖다 정해주고, 감정해가지고 최저 입찰가를 정해주거든요. 평당 만약에 2천만 원이다라고 하면 최저 입찰가가 2천만 원 된 상태에서 누구는 2,100을 쓰고, 누구는 2,200을 쓰고, 누구는 2,300을 쓰고, 각각에 맞게끔 사업성 판단을 한 다음에 이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높은 가격을 쓰는 사람이 낙찰자가 되겠죠. 근데 만약에 2천만 원을 최저 입찰가로 잡았는데 2천만 원 이상을 쓰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유찰됩니다. 유찰. 그럼 한 번 더 하죠. 그럼 또 유찰되죠. 그럼 뭐 한다? 수익액으로 넘어갑니다. 그냥. 그런 식으로 토지는 어떻게 공급하는 게 원칙이냐면 경쟁 입찰이 원칙인데, 요 신도시 안에요. 요 신도시 안에 경쟁 입찰로 토지를 공급을 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일부 토지는 추첨으로 공급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8030, 85 이하짜리 국민주택 용지, 그 다음에 00 택지, 330 이하짜리 단독주택 용지, 그 다음 마지막 공은 공장 용지는 어떻게 한다? 추첨으로 갑니다. 예외적으로 수익액으로 공급하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수익액이라는 것은 이제 이미 요 지역 안에 이미 공급하기로 정해진 토지들이 있다 그러면 수익액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병원이 들어온다, 아니면 관공서가 들어온다, 그죠? 뭐 경찰서라든지 세무서라든지 법원, 검찰청이 들어온다 하면 그런 토지들은 다 수익액 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공급합니다. 그럼 답니다, 이게.
수익이하고 공급에서 여러분들이 꼭 하나 알 거는요. 전체 배운 것 중에서 토지 상환 채권 기억나시나요? 토지 상환 채권 수용을 하고 나서 수용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서 토지 상환 채권을 발행하잖아요. 그죠? 그럼 토지 상환 채권을 발행할 때 채권이기 때문에 만기에 뭐로 상환해 줘야 됩니까? 토지로 상환하죠. 그러니까 토지 상환 채권을 발행할 때 이미 나중에 만기에 토지로 주겠다고 계약이 된 거야, 안 된 거야? 된 거죠. 그래서 토지 상환 채권으로 공급하는 것도 수익계약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시험 문제 한번 아주 옛날에 한번 논 적이 있거든요. 다음 중 수익계약으로 공급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이렇게 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안에 토지상환 채권이 나오면 토지상환 채권도 뭐더라? 수익계약이더라.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익계약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럼 가격은 뭐 당연히 이렇게 토지를 공급할 때 평당 가격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A-1블록하고 B-3블록하고 가격이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다르죠? 다르잖아요. A-1블록은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이고 A-3블록은 상업지역일 수 있잖아. 그래서 상업지역 안에서도 일반 상업지역일 수도 있고 근린 상업지역일 수도 있고 중심 상업지역일 수도 있고 그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가격은 뭐로 정하게 돼 있다? 감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정가로 정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감정을 하는데 감정가 이하로 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감정가 이하로 주는 경우도 있더라. 그죠? 그래서 어떤 경우는 감정가 이하로 주냐면 그게 공급되는 토지가 무슨 용도로 쓰일 때는요. 공적 용도로 쓰일 때는 감정가 이하로 줄 수도 있다, 없다? 있고 감정가 이하로 줘야 되는 경우가 작년에 신설됐어요. 그게 시험이 아직 안 나왔는데 나올 겁니다. 누가 짓는데? 공공이 하죠, 공공이. 뭐 짓는데? 임대주택을 짓죠. 공공이 요 안에서 임대주택을 짓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감정가 이하로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감정가 이하로 줘야 된다고 신설됐으니까 꼭 체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토지는 이런 방법으로 공급을 합니다. 원형지는 원래 형태를 유지해 주기 때문에 그죠? 전체 신도시 면적에서 얼마를 넘지 마라? 3분의 1 범위 안에서 주는데 원래 형태를 유지하니까 여기보다는 공사비가 작게 들어가겠죠. 그죠? 그러니까 가격이 공급되는 가격이 싸다 비싸다? 싸다. 저렴합니다. 상당히. 그래서 아무한테나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원형지를 여러분 경쟁입찰로 해가지고 아무한테나 사인들한테도 주게 되면 무슨 시비가 붙을 수밖에 없냐면 특혜 시비가 붙을 거예요. 그래서 안 되고 원형지는 공급할 때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니고 주로 누구한테 줍니까? 공공에게 줍니다. 공공에게 주니까 원형지를 받아서 쓰는 사람을 원형지 개발자로 불러요. 원형지 개발자를 선정하는 방식은 여기서는 요 토지를 받아서 쓰는 사람을 선정하는 방식이 뭐가 원칙이었나요? 경쟁이 원칙인데 여기는 뭐가 원칙이더라? 수익계약이 원칙입니다. 이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질문을 하는데 어떻게 질문하냐면 아니 어디 가니까 경쟁입찰이고 어디 가니까 수익계약이고 뭐 헷갈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죠. 공부를 갖다가 그냥 글자만 보는 거지. 내용을 봐야 되는데. 그래서 원형지에서는 뭐가 원칙? 수익계약이 원칙이죠. 근데 원형지를 공급을 하는데 원형지를 학교 부지나 공장 부지로 주는 경우가 있어 없어요? 있죠. 학교는 아무나 받을 수 있어 없어요? 학교 부지를 아무나 받을 수 있냐고? 없죠. 학교 법인이 받지. 제가 지금 학교 짓겠다고 한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죠? 공장 부지도 아무나 받을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공장을 지을 사람 법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학교나 공장 부지로 공급을 할 때는 이게 사인들이거든요. 사인이 이제 좀 특정한 사인들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한다? 경쟁 입찰을 하는데 여기서 잘 들어야 돼. 여기서 수험생들이 질문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뭐가 제일 많이 들어오냐면 추첨이 보면 뭐냐면요. 8030이거든. 8이 85 이하고 0이 00 택지고 3이 330이고 이 뭐야? 공장 용지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공장 용지는 어떻게 공급을 하냐면 추첨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원형지에서 공장 용지는 어디로 갑니까? 경쟁 입찰로 가죠. 그러니까 헷갈린다고 막 하는 거지. 보면 막 답답해. 그러니까 내용을 볼 때 글자를 보는 게 아니고요. 글자가 어디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보셔야 돼요. 공장만 자꾸 보지 말고 그게 일반적 토지에서의 공장 용지인지 아니면 원형지 안에서의 공장 용지를 구분하면 되죠. 그래서 원형지 안에서의 공장 용지는 어떻게 한다? 경쟁 입찰이고 일반 토지에서의 공장 용지 공급은 8030에서 뭐 한다? 추첨한다. 이거 추첨하는 이유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토지가 경쟁 입찰하게 되면 가격이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럼 공장을 짓는데 공장 지대 가격이 상승하죠. 경제가 기본이죠. 지대의 상승은 물건 가격의 상승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공장이 지어졌을 때 경쟁력이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땅값이 많이 오르는 바람에 공장을 하는 사람들이 제조업들이 어디로 빠져나가 버립니까? 네?
동남아 쪽으로 빠져나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국내에서 뭐 일자리가 죽어버립니다. 일자리가.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공장 용지는 특별히 이제 따로 공급하는 방법을 따로 정하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갖다 따로 관리를 하고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서 또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또는 우리가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이제 배려를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원형지 안에서 공장 용지는 어떻게 공급한다고요? 응? 경쟁 입찰한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가격입니다. 가격. 원형지를 공급할 때 가격은요, 수익이야기다 보니까, 그죠? 감정만 해서는 안 되겠죠. 감정을 하긴 합니다. 감정을 하긴 하는데, 감정한 걸 싹 놓고 둘이 막이 됐다. 협의해서 가격을 정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형지는 주로 누구한테 준다고 했어요? 공공연히 주죠. 그러니까 받아가지고 싸게 받잖아요. 그죠? 싸게 받아 홀라당 팔아피면 되는데, 안 되죠. 그래서 몇 년 동안 못 팔게 돼 있어요. 그죠? 몇 년 동안 못 팔게 되냐면 계약을 먼저 합니까? 공사가 먼저 끝납니까? 계약을 먼저 하죠. 계약 하나도 몇 년? 10년. 10년, 5년, 아니 10년이지. 계약을 하고 나서는 몇 년? 10년. 계약하고 나서 공사해가지고 공사 끝나지. 끝나고 나서는 몇 년? 5년. 중에서 빠른 거 늦은 거. 빠른 기간이 도달할 때는 매각할 수가 없다. 이래 나옵니다. 그 헷갈려 하지 말. 그러니까 글자를 보면 안 헷갈리잖아. 계약을 해야지 받을 거 아이가. 그 공사는 뭐 할까 아이가? 시작할 거 아이가? 그러니까 계약한 날로부터는 기간이 많이 남아있잖아. 아직 공사를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몇 년? 10년. 그리고 공사 끝났어. 언제 끝날지는 모르는데 끝났어. 끝나고 나서는 몇 년? 5년. 중에서 언제? 빠른 기간이 도달할 때까지는 매각할 수 없다. 근데 누구는 팔아도 상관없어요. 깡패. 누구? 국가, 지자체. 그리고 원형지 공급을 받아가지고 원형지를 목적대로 써야 되는데 잘 안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가만히 둡니까? 해제해버립니까? 해제를 해버리죠. 해제할 때는 원형지 공급 계약을 취소해버리는데 취소할 때는 바로 취소합니까? 경고를 합니까? 경고 몇 번? 2번. 똑바로 해라. 몇 번 한다고요? 2번. 끝. 나이스. 자, 문제 풀어볼까요? 자, 원형지 개발자가 될 수 있는 자를 모두 골라봐라. 국가지자체 원형지 개발자 될 수 있습니까? 네. 그 다음에 공공기관, 지방공사, 농어촌 공사가 선정한 공모에 선정된 자, 공공이 공모를 갖다 해서 요 선정된 자 있죠? 얘들한테 원형지를 주잖아요. 그죠? 학교나 공장 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자에게 줄 수도 있다. 자, 요까지는 선정할 때 방식이 무슨 방식? 그렇죠. 수익이야기죠. 야는 무슨 방식? 그렇지. 그래서 원형지 개발자가 될 수 있냐는 전부 다입니다. 5번. 그 다음에 7번 한번 볼까요? 역시 원형지 문제죠. 원형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은 것은 이랬습니다. 원형지 면적은 전체 면적의 30%가 아닌데 3분의 1인데 원형지 개발자는 10년 범위에서 공사가 끝나고 나서는 몇 년? 5년. 계약 한 날로부터 몇 년? 10년. 중에서 먼저 끝나는 기간 안에는 매각할 수가 없다? 먼저 끝나면 매각할 수 있다. 그죠? 그 다음에 학교나 공장 부지, 뭡니까? 학교나 공장 부지니까. 원형지를 물어봤어. 그러니까 뭐로 얘기해야 돼요? 경쟁 입찰이죠. 국가지자체 공공기관이 복합개발로 있어서 공모에 승전된 자. 개발자로 선정하면 어떻게 한다? 이거는 수익 이야기죠. 원형지 개발자에게 공급하는 가격은 감정평가법인 2개 이상의 평가한 금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공급하는 게 아니고 금액을 놓고 어떻게 한다? 협의해서 공급한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틀렸네요. 그래서 답은 4번에서 나옵니다. 8번 한번 볼까요? 역시 원형지입니다. 원형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네, 틀린 것은 원형지 개발자 선정하는 방식은 수익이야기 원칙이더라. 다만 학교나 공장 부지는 어떻게 하더라? 경쟁 입찰. 유찰되면 수익이야기 가겠죠. 가격은 원형지 개발 계획이 반영된 감정가에다가 시행자가 설치한 기반시설의 비용을 대해가지고 기준가로 딱 놓고 감정해가지고 둘이 막이 됐다. 협의. 그 다음에 지정권자에게 승인 신청을 할 때는 공급 계획을 작성해서 제출하고 원형지 승인, 공급을 승인해 줍니다. 지정권자가 승인할 때는 조건을 붙일 수도 있다, 없다? 있다.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조건을 붙이기도 합니다. 있다, 없다니까, 그죠?
공급 계획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되는데 안 해요. 그러면 개발자가 세부 계획 내용대로 사업을 하지 않으면 승인을 예외적으로 취소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취소할 때 이제 여기서는 논점을 안 잡았는데 취소할 때는 똑바로 해라. 몇 번 한다고요? 2번. 그 다음에 사업 시행자는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개발자에게 바로 나오네. 3번 이상 시정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몇 번? 2번. 그 다음에 선수금 들어갑니다. 선수금이 뭐야? 선수금. 선수금이잖아. 숫자를 빼면 성금. 그죠? 성금입니다, 성금. 그러니까 원래 토지는 우리가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선부장 하잖아요. 그죠? 토지는 선부장이 원칙이 아닙니다. 동시이행 관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뭘 주고? 돈을 주고, 그 다음에 토지를 바로 받는 방식, 그리고 토지를 받아가지고 건물을 짓는 방식으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토지도, 신도시 안에서 토지도 받을 수 있다? 선수금 받을 수 있다. 근데 선수금은 이제 2개를 알아야 돼요. 공공이 선수금 받을 때 요건과 민간 부분에서 선수금 받을 때 요건이 다르잖아요. 그죠? 공공이 선수금 받으려고 그러면 소유권 몇 프로를 확보해야 돼요? 10%. 민간 부분에서 선수금을 받으려고 그러면 소유권을 몇 프로 확보하고 100%입니다. 공사 진척률이 있어요. 공사 진척률이 10%. 그러니까 공사가 진행이 돼야 돼요. 그러면 선수금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택법에서 옛날에는 그게 이제 시험에서 다뤘는데 요즘 최근 들어서 한 10몇 년 사이에 안 다루는 게 하나 있는데 주택법에서도 선부장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선부장은 요건이 있습니다. 공사가 착공이 돼야 돼, 안 돼야 돼요? 돼야 돼요. 공사가 착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공사 진척률이 있어야 돼요. 공사가 일정 부분이 진척이 돼야지 뭘 할 수가 있냐면 분양을 할 수가 있어요. 선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눈에는 그게 잘 안 보여요. 왜냐하면 공사가 제가 마지막으로 본 게 15%인가 그게 진행이 돼야지 분양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15% 진행이면 우리 눈에는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입니다. 뭐 하고 있어요? 땅 파고 있어요. 땅 막 파고 있으면 그때 이제 근처 모델하우스에서가 아니고 모델하우스를 지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서 모델하우스 구경하고 아파트를 분양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선수금 받으라 그러면 공사가 진척이 돼야 됩니다. 근데 공공 부분은 떼먹고 도망 안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사 진척률이 없고 소유권도 100%가 아니고 몇 프로 확보하면 돼요? 10%입니다. 그래서 그 2가지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볼까요? 토지를 공급받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대금의 전부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미리 받을 수 있다. 있다, 없다 말하시면 돼요. 자, 공공 나왔네. 공공에서 선수금 받고자 할 때는 개발 계획을 수립 고시하고 면적 얼마? 100% 소유권을 확보합니까? 10%입니까? 10% 소유권을 확보해야 된다. 사용 동의서를 포함하죠. 민간인 경우에 공급하는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을 확보해야 됩니다. 소유권은 몇 프로요? 100%입니다. 해당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 같은 게 있으면 전부 다 말소 다 해야 되겠죠. 그리고 공사 진척률이 나왔네요. 몇 프로입니까? 10% 맞죠. 모든 시행자는 계약의 불이행 시 환불을 담보하기 위해서 보증서를 지정권자에게 만다 제출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보증서를 내는 거는 맞죠. 그죠? 근데 이제 보증서라는 것은 떼먹고 뭐 하기 때문에 돈을 미리 받아놓고 공사를 안 한다든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누구는 그럴 우리가 없어요? 공공이죠. 그러니까 누구일 때만 보증서를 내겠습니까? 민간이죠. 4번 틀렸네요. 사업시행자는 공사 완료 공고되기 전에 미리 토지를 공급하거나 시설물을 이용하게 한 후에는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당연한 이야기가 들어있죠. 답은 4번에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를 추첨 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을 추첨 방식으로 공급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했기 때문에 추첨으로 공급하는 경우를 알면 돼요. 뭐야? 8030 답은 4번이죠. 토지 상환 채권으로 그죠? 토지를 상환하는 330 이하의 토지를 하는데 아니죠. 토지 상환 채권 정도로 상환하는 게 뭐예요? 추첨이 아니고 뭐예요? 수의계약이죠. 그거는 수의계약. 그 다음에 11번 들어갑니다. 자, 수의계약 방식으로 토지를 공급할 수 없는 경우는 이래 물어봤거든요. 수의계약으로 공급 안 한다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답은 추첨이겠지 뭐. 그죠? 그래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짜리 주택 건설 용지라든지 공장 용지는 뭐야? 추첨이죠. 나머지는 수의계약이니까 읽어보세요. 요 수의계약에서 여러분들 4번을 꼭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토지 상환 채권에 따라서 토지를 상환하는 거 있죠. 요것도 뭐더라? 수의계약입니다.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돼요.
12번 토지 공급에 대한 설명입니다. 틀린 것은 이랬죠. 행정청이 아닌 자는 토지를 공급할 때는 토지 공급 계획을 작성해서 그죠? 시공을 거쳐서 지정권자에게 제출한다. 그래서 지정권자한테 뭐 받는다? 승인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제 토지 공급할 때도 실시 계획의 인가처럼요, 승인받고 그 승인권자가 국장일 때는 시도 대도시한테 가고 시도일 때는 누구한테 갑니까? 시군구한테 가서 뭐 듣는 절차가 있냐면 의견 청취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 실시 계획에 인가할 때 하는 절차가 똑같은 게 토지 공급에서도 나오니까 그거 체크해 두셔야 됩니다. 이번에 지정권자가 토지 공급 계획을 승인하면 국장인 지정권자는 바로 나오네요. 국장인 지정권자는 누구한테 가고요? 시도 대도시. 시도는 누구한테 갑니까? 시군구한테 가서 뭐더라? 의견 듣습니다. 토지 공급 계획에 따라서 공급한다. 뭐에 따라서 공급한다고요? 토지를 뭐에 따라서 공급한다고요? 공급 계획에 따라서 공급합니다. 줄착, 형광펜. 이 개정이 됐어요. 개정이. 이게 두 번에 걸친 개정이 있었는데 옛날에 토지 공급은 개발 계획에 따라서 공급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다가 개정을 뭐로 했냐면 토지 공급은 실시 계획에 따라서 공급한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다가 얼마 전에 바꿨어요. 공급 계획에 따라 공급한다라고. 그러니까 여기 이제 눈에 잘 안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시험 문제, 모의고사 문제에서 사업 시행자는 조성 토지를 실시 계획에 따라 공급한다라고 하면 이게 눈에 보일까요? 이게 안 보입니다, 이게. 그죠? 그래서 형광펜 칠하는 거예요. 실시 계획에 또 뭐에 따라서 공급한다고요? 공급 계획. 토지 공급 계획을 따로 만들어요. 공급 계획입니다. 에 따라 공급한다. 이 경우 시행자는 필요하면 대상자 자격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부여해서 공급할 수도 있다. 토지 이제 공급할 때, 요 공급받으면 전매 안 됩니다. 이런 조건을 부여할 수도 있고요. 공급받아가지고, 그죠? 몇 년 안에 건물을 반드시 지어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건을 많이 붙입니다. 토지 공급은 경쟁 입찰이 원칙인데 가격 평가는 감정가로 하죠.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임대주택 건설 용지를 공급합니다. 누구한테요? 공공에게. 아까 말씀드렸죠. 뭐요? 임대주택이죠. 그러면 감정가 이하로 줄 수 있습니까? 줘야 됩니까? 네, 줘야 됩니다. 5번이 틀렸네. 5번이 잘못됐죠. 그죠? 자, 그 다음에 13번 들어갑니다. 도시개발법상 조성토지 공급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사업 시행자는 기반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위해서 필요하면 대상자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했죠. 두 번째, 단독주택 용지로서 330 이하짜리입니다. 8033, 330 이하. 추천 맞네요. 일반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용지를, 세무서 부지를 지자체에게 공급을 합니다. 그럴 때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도 있나요, 없나요? 있죠. 수의계약 방법으로 토지를 공급하기로 했어요. 수의계약으로 10필지를 주기로 했거든요. 우리 관내에서. 근데 신청한 사람이 그죠? 20군데에서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10필지를 주기로 했는데 신청자들은 20군데에서 20필지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10명을 추려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10명을 추려내는 방식이 경쟁 입찰 방법으로 추려내는 게 맞겠습니까? 추첨하는 게 맞겠습니까? 네? 추첨이죠. 추첨. 이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봐요. 10필지를 주기로 했거든요. 근데 신청한 곳이 20군데의 공공이 20필지를 신청을 한 거지. 그럴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예를 들어서 10필지 중에서 5번지 토지가 있었거든요. 5번지를 공공기관 두 군데 주택공사도 달라고 하고요. 주택공사도 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서울인데 서울 SH공사도 달라고 해. 그럴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럼 둘이 경쟁을 붙이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한다? 그때는, 추첨, 둘이 뽑기 합니다. 뽑기. 폐기물 처리 시설을 위해서 공급하는 토지 가격은 폐기물 처리 시설이니까 사적 용도입니까? 공적 용도입니까? 공적 용도로 쓰이죠. 감정가 이하로 줄 수도 있다, 없다? 있다. 맞죠? 그죠? 그래서 답은 몇 번에서 나와버렸어요? 4번에서 나왔어요. 14번에 수용 방식에 따른 사업과 토지 공급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것을 했습니다. 사업 시행자는 토지를 공급받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지정권자한테 가서 뭐 받아서 승인을 받아서 대금의 전부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뭐야? 응? 선수금 받을 때는 누구한테 승인 받아야 돼요? 지정권자 승인 받아야 됩니다.
개발법에서는 여러분 알다시피 모든 권한은 다 누가 가지고 있다? 지정권자가 가지고 있죠. 공공은 선수금 받기 위해서 사업 토지 면적, 아이고, 공공은 이랬거든요. 공공부문의 사업 시행자가 선수금 받으려면 면적 몇 프로 소유권을 확보해야 됩니까? 10%죠. 20% 아니죠. 사업 시에는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제공으로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분들에게는 이주대책을 수립하는 게 맞죠, 그죠? 당연한 이야기. 그 다음에 사업 시행자는 토지를 공급하려고 할 때는 토지 공급 계획을 작성 병기해서 누구한테? 지정권자한테 제출해서 지정권자한테 가서 뭐 받아라? 승인을 받게 돼 있고, 실시 계획에 따라 공급한다. 이런 토지를 아까 형광펜하면 칠했죠? 뭐에 따라서 공급한다고 배웠어요? 공급 계획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놓으면 그걸 알고 읽으면 이제 보이는데 그냥 평범하게 쭉 읽어버리면 문장이, 그죠? 굉장히 부드러워지기 때문에 잘 안 보입니다, 시험장에서는. 그래서 뭐에 따라 공급한다고요? 공급 계획에 따라서 미리 인지를 하고 보셔야 됩니다. 이런 경우는. 그래서 옳은 것을 고르기 때문에 니은하고 미음이 빠져야 돼요. 니은하고 미음이 빠지면 기업, 디귿, 리얼 1번이 되겠습니다. 자, 환지로 받으러 갈게요. 환지는 크게 두 개로 보셔야 됩니다. 환지 계획이 하나 있고요. 환지 처분이 하나 있고. 환지 계획과 뭐로 나눈다고요? 환지 처분으로. 환지 계획은 토지로 뭐 하는 거다? 바꿔주는 계획이고, 환지 처분은, 그죠? 바꿔주는 계획이고, 환지 처분은 그 환지 계획에 따라서 토지로 뭐 하는 겁니까? 바꿔주는 겁니다. 언제 바꿔주냐면요. 소유권 이전이 언제 되냐면,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날 되죠. 그죠? 자, 그래서, 한번 환지에 관한 전반적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만드는 게 뭐냐면 환지 계획을 만들죠. 자, 환지 계획은 위지면 토수리 환경이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만듭니다. 위지면 토수리 환경. 위치, 지목, 면적, 토질, 수리, 물의 이용이죠. 이용사항, 그 토지 이용사항이죠. 그리고 주변 지역의 환경. 그리고 환지 계획의 기준은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 영어로 정합니다. 공포에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모든 기준은 다 누가 정했어요? 국장이 했죠. 근데 국장이 기준을 정하지 않는 게 우리 이제 통틀어 두 개였잖아요. 그죠? 하나가, 그죠? 요 환지계획 작성 기준. 또 한 개가 더 있죠. 어디에 나와요? 그렇지. 도시, 군, 계획, 시설의 설치 기준.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기준은 여기에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환지는 위지면 토수리 환경을 적용을 해서 만드는 무슨 환지가 원칙이더라? 적응환지가 원칙입니다. 적응환지. 그러니까 줄 만큼 주고 받을 만큼 받는 겁니다. 위지면 토수리 환경을 적용해가지고 토지 부담률만큼을, 그죠? 우리가 줄여가지고 토지를 받는 게 원칙인데, 여기에 대한 특례가 있습니다. 특례가 이제 4개인데, 4개 중에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거는 1개입니다. 자, 정환지 할 수 있죠? 더 줄 수 있는 겁니다. 작게 줄 수 있죠? 그걸 뭐라 불러요? 감환지. 그리고 환지를 안 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는데, 소유자가 원해가지고 환지를 안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환지구역에 있는데, 나 싫어. 환지 징글징글해. 나 여기서 이제 살기 싫어. 난 나갈 거야. 라고 할 때 환지를 계속 의무적으로 줘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럴 때는 환지를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동의에 따른 환지 분양 시에는요, 시험에서 나오는 건 딱 1개인데, 누구의 동의를 같이 받아야 됩니까? 임차권자, 권리자가 있으면 혼자 임차권자의 사용수익 권능의 기간이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야의 동의도 같이 받아야 된다. 누구 동의 받는다고요? 임차권자 동의입니다. 그리고 공공시설 중에서 용도가 폐지가 되어버리면요, 다른 데서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공공시설이 여러분들 새로 설치가 됩니다. 그 소유권 누가 가져갑니까? 새 거는 관리청이 가져갑히죠. 에이, 배웠잖아. 개발인가에서 배웠잖아. 개발이 허가받은 사람이 행정청이냐 비행정청이냐로 나누어가지고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누가 소유권을 가져갑니까? 관리청이 가져가죠. 종전시설은 허가받은 행청이 가져가고, 그 다음에 비행정청이 만약에 설치하면 다 가져가는 게 아니고 뭐만큼? 설치 비용만큼만 가져간다. 기억나십니까? 그 원리가 또 여기 있네요. 그래서 공공시설 중에서 새로운 공공시설이 설치가 되면서 용도가 폐지되는 경우가 있어요. 요거는 환지를 또 받아가면 되는데 안 되고 다른 토지한테 환지로 주고 나와야 되죠.
환지로 죽어나오는 이유는 공공시설이 용도가 폐지됐다는 것은 다른 데서 새로운 공공시설을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다른 데서 공공시설을 어떻게 받았을 거냐면 무상으로 받았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종전에 있던 토지는 어떻게 하고 나야 된다? 다른 토지한테 환지 대상으로 주고 나와야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공공시설 용지에 대해서는요, 환지를 하게 되면 환지계획 작성 기준인 위지면 토수립 환경에서 2개, 위치하고 면적에 대한 기준이 있으면 이걸 엄격하게 적용하는 게 아니고 적용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2개만 뭐 위치하고 면적이죠. 그러니까 이거죠. 위치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은 공공시설은 적재적소에 배치가 돼야 되고 환지의 목적이 여러분 3개거든요. 첫 번째 대지 효용정진, 두 번째가 공공시설을 많은 데다 정비하는 데 있어요. 공공시설 정비. 그리고 수용할 때 가격이 높으면 이제 우리가 환지를 하는데 공공시설을 정비를 해야 되니까 환지 옛날 공공시설이 1번지에 있다고 해서 환지가 끝나고 나서 1번지를 고수하고 줘야 됩니까? 공공시설을 정비하기에 적합한, 즉 공공시설이 설치되기에 적합한 위치로 옮겨줘야 됩니까? 옮겨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위치를 엄격하게 정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공공시설을 정비해야 되기 때문에 면적도 토지 부담률만큼을 엄격히 정해가지고 공공시설에다가 간보유를 정해서 토지를 작게 준다든지 그럴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요 기준을 적용을 안 하는 건 아니고 아니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환지객의 인가는 누가 하게 돼 있다? 치군구에서입니다. 행정망례가네요. 누가 아니다? 그렇지. 그죠? 적어 놓을래요? 시험은 지정권자로 무수히 나왔죠? 지정권자가 아닙니다. 이게 왜 이제 시험에 나올 수밖에 없냐면, 도시개발법에서는 지금까지 좀 전에 봤던 선수금도 그렇고, 토지상한 채권 전주에 배웠던 것도 그렇고, 모든 권한을 다 누가 집니까? 지정권자가 지고, 토지 공급할 때도 지정권자한테 승인받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정권자가 다 지고 있는데, 도시개발법에서 유일하게 지정권자가 권한을 지고 있지 않는 게 딱 한 개인데, 그게 바로 뭐냐면, 환지계획의 인가입니다. 환지계획 인가는 누가 하게 돼 있다? 시군구에서 합니다. 그 다음에 변경할 때도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변경할 때도 같다는 것은 변경할 때도 뭐 받아라는 얘기입니까? 변경의 인가를 받아라 이 말이죠. 근데 예외적으로 변경할 때 변경의 인가를 안 받고 경미한 상황으로서 생략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여기 이제 지문에 넣으면 갑자기 이제 답이 2개 되어버릴 겁니다. 단독 출제 놓으면 이제 정신이 혼미해질 거고요. 그 다음에 환지객 전체를 물어보면서 지문으로 1-2개 밀어 넣어버리면 야 때문에 답이 2-3개 되는 경우들이 이제 발생하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꼭 숙지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경미한 거로 봐요. 종전 토지가 합쳐집니다. 나누어집니다. 또는 합필 또는 분필로 환지 명세가 바뀌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종전에 있던 토지가 합쳐지거나 나누어짐으로써 명세가 바뀌죠. 이럴 때는 중요한 걸 안 보고 경미한 거로 봅니다. 그 다음에 토지 건물 소유자가 원했어요. 동의함에 따라서 환지계획을 바꿔요. 내가 원해가지고 환지계획을 바꾼다고. 근데 그거는 괜찮아요. 내가 원했기 때문에. 근데 다른 사람의 권리가 침해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다만 다른 토지 건물 소유자에 대한 환지계획 변경이 없는 경우로 만다 한정을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공간정보 관리 및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적 측량의 결과를 반영하게 하면 지적 측량. 그러니까 이거는 공통이었죠. 지금까지 우리 뭐 공부 보면서 그죠? 지적 측량의 결과, 허용되는 오차 반영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물어봤다. 어차피 결과를 반영해 줘야 되니까 그죠? 경미한 거로 봤습니다. 그 다음에 금전으로 청산해 버립니다. 이런 것도 물어본다. 경미한 거로 본다. 이렇게 해서 요 4가지 경우가 있는데 익혀두셔야 됩니다. 이거는. 야를 익혀둬야지 이제 고수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 다음에 토지 가격 평가인데 토지 가격을 평가할 때는 이제 우리가 수용에서 좀 전에 배웠던 수용에서 가격 평가는 뭐였어요? 감정했죠? 감정. 환지에서 가격 평가는요, 토지 평가에 비해 심의를 거쳐요. 포인트는 토지 평가에 비해 심의입니다. 근데 그에 앞서 감정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감정 평가를 먼저 합니까? 토지 평가에 비해 심의가 먼저입니까? 그렇죠. 감정 평가가 먼저죠. 왜냐하면 토지 평가에 심의를 거치는데 그에 앞서 했잖아. 그 먼저 토지평가에 이제 감정평가를 해야 돼요. 이거죠. 그러니까 감정평가한 것을 가지고 평당 2,700을 가지고 환지구에 관해서 토지평가에 비해 뭘 거친다? 심의를 거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지계획 작성 기준이 있어가지고 국토교통부 령이 정한다고 했는데, 자, 요건 좀 보셔야 돼요. 우리 공법시험은요, 공법시험은 지금 도시개발법 예를 들면요, 도시개발법 시행령,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이 세 가지가 시험 범위거든요. 세 가지. 부동산 공법률입니까? 부동산 공법입니까? 법이죠, 법. 법률이 아니고 법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대통령령하고 국토교통부령도 시험 범위에 들어와요. 근데 이제 국토교통부령이 그걸 다른 말로 대통령령을 다른 말로 시행령 이래 부르고, 국토교통부령을 다른 말로 시행규칙 이래 불러요. 처음 듣나? 다 이야기했잖아. 예, 알면서. 처음 듣는 표정을 수업하다가 표정을 제가 보면서 하잖아요. 그죠? 근데 표정을 당연하지라는 파트에 갔는데 표정을 이렇게 하면 갑자기 머릿속에서 혼동이 옵니다. 제가. 혼동. 그래서 여러분들 당연한 거는 당연한 표정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 령인 시행규칙에서 시험 문제가 간혹 가다가 나오는데요. 나오면 그냥 틀리라고 내는 문제입니다. 출제하는 사람도 국토교통부령을 머리에 외워서 내는 거는 아니고 뭘 보고 낼까요? 법조문을 보고 출제합니다. 그러니까 지도 모르는 걸 출제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출제가 되면 돼야하는데 되죠. 상관없죠. 지가 시험 치는 게 아니라서. 그죠? 근데 그걸 신의칙에 반해요. 본인이 모르는 걸, 근데 우리가 민법은 안 그렇거든요. 민법이나 다른 것들은 보면요. 법 개론 뭐 이런 것들은 거의 그 출제하는 사람이 100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공법은 100점을 못 받아요. 출제하는 사람이. 지가 출제하고도 틀립니다. 어디서 내버리면? 대통령령이나 규칙에서 내버리면. 암기가 안 돼 있으면. 책 보고 출제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입니다. 아주 세부적인 내용들. 출제를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출제가 되는 게 야가 출제됩니다. 야는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제가 그래서 우리가 보는 기본서 있죠? 그게 국토교통부령은 한 개도 없어요. 다 빼버립니다. 놓으면 틀리랍니다. 그것까지 공부해버리면 우리 공법 책이 안 그래도 두꺼운데 더 두꺼워집니다. 옛날에는 공법 책이 몇 페이지인지 아십니까? 혹시 공인중개사 한 9회, 10회, 11회, 12회 이럴 때 공법 책이 몇 페이지인지 아세요? 혹시? 예? 페이지가 1300페이지 이래요. 그때는 뭐도 실어놨냐면 대통령령까지 싹 다 실었어요. 그러니까 책이 아니고 법전을 놔야 되는 형태였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이후에 좀 책이 좀 바뀌었어요. 치낼 거 치내고, 시행규칙 다 빼버리고, 대통령령에서도 시험에 안 나오는 거 다 빼버리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책이 얇아졌습니다. 많이. 옛날에 1300페이지인데, 진짜입니다. 옛날 책. 다음 주에 가져올게요. 우리 사무실에 있어요. 옛날에 책을 갖다가 회차별로 쫙 이렇게 놔두거든요. 보관을 해두고 있는데, 이런 책이 나옵니다. 이런 책. 보면 기절해버리죠. 저도 처음 하는 시절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아니, 나도 처음 하는 시절이 있었을까, 아이가. 그죠? 그때 공법 책 보고 책을 땅바닥에 내 3번이가 던졌다니까. 책이 아니라, 법 조문은 그냥 1조부터 쭉쭉쭉 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때로는 1조 밑에다 3조를 가져오고 논리 구조를 만들어 놔야 되는데 안 만들어 놨더랬어요. 그거 정리하는데 시간이 엄청나게 걸렸습니다. 책 쓸 때. 지금은 이제 책이 수정을 그대로 해가지고 굉장히 논리적으로 되어 있고 필요 없는 것들은 다 빼고 필요한 것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옛날에는 그러지 않은 시절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뭔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면 국토교통부령은 책에 잘 안 실는데 야는 실어놓고 특히 수험남용법 책에도 실어놨다는 것은 이게 출제가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출제가 되면 수험생들이 어려워합니다. 이 파트는. 그래서 보면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볼게요. 자, 첫 번째, 환지 설계를 합니다. 환지 설계는 우리가 이제 환지 계획의 내용이 여러분 잘 보세요. 환지 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이 첫 번째가 환지 설계, 두 번째가 새거,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 세 번째가 헌거, 필지별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세, 그 다음에 채비지하고 보류지 명세, 그 다음에 입체 환지죠. 5가지가 환지 계획에 포함되는 거거든요. 환지 계획의 1번이 뭐냐면 환지 설계입니다. 보니까 환지 설계를 하는 방식은요, 평가식을 원칙으로 하래요.
평가식이라는 것은 환지 바꾸어주는 거니까 바꾸어주기 전에 토지 가격하고 바꾸어준 이후에 토지 가격을 비교하는 것을 평가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환지 설계를 할 때는요, 평가식을 원칙으로 해서 설계를 하되 환지 지정으로 이동이 경미하거나 기반 시설의 단순한 정비의 경우에는 이런 조건을 붙였죠. 이동이 경미하거나 기반 시설의 단순한 정비란 것은 가격 변화가 심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럴 때는 뭐를 가미할 수 있다? 면적식을 적용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원칙은 뭐가 원칙인데? 그렇지. 예외적으로 뭘 할 수 있다? 면적식을 가미할 수가 있죠. 이 경우 하나의 구역에는 동일한 방식을 적용해야 되는데 무슨 환지를 할 때는요, 입체 환지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반드시 무슨 방식으로 해야 된다? 평가식으로. 입체 환지가 뭐 주는 거죠? 아파트 주는 거죠. 아파트를 줄 때는 평가식을 해라 이 말입니다. 뭘 비교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아파트로 공급을 할까 아이가? 그러면 아파트를 주기 전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 아이가? 그 사람들이 면적을 바란 이야기입니까? 가격을 바란 이야기입니까? 가격을 바라 이거죠. 당연한 이야기죠.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산 1번지 500제곱미터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누군가는 그냥 13번지 토지 100제곱미터를 가지고 있었거든. 그럼 면적식으로 하게 되면 산 1번지 500제곱미터하고 그냥 13번지 100제곱미터하고 누가 넓은 아파트를 받아야 돼? 산 1번지가 넓어. 면적식으로 하니까 면적만 비교하니까 거기 넓은 거 받아야지. 그죠? 근데 평가식으로 하니까 산 1번지 가격은요 1억이야. 근데 13번지는요 100제곱미터인데 평지에 있어가지고 가격이 3억이야. 그러니까 누가 더 좋은 아파트, 넓은 아파트를 받아라는 얘기입니까? 13번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입체한지 할 때는 당연한 이야기예요. 반드시 뭘 해야 된다? 평가식으로 가격 비교만 하지 면적은 비교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시행자는 환지 계획을 바꿀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죠? 바꿀 수도 있는데, 바꿀 때는 환지 계획 원래의 방식과 기준에 따르는 게 원칙입니다. 바뀔 때마다 기준을 새로 정하면 안 돼요. 그럼 혼란이 오거든요. 그래서 환지 계획 당시 방식 기준에 따라서 합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사업시행자는 동일인, 갑이 소유한, 동일인이 소유한, 갑이 소유한 두 개 이상의 환지든 토지 건물에서 이제 갑이 1번지하고 5번지를 가지고 있었다 이 말이죠. 동일인이 소유한 두 개 이상의 환지가 되기 전에 토지나 건물이 있더라. 갑이 1번지하고 5번지를 가지고 있더라. 그러면 환지되고 나서 하나의 토지나 구분 건물에다가 아파트를 줄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모아서 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 말이요. 갑이 1번지 100제곱미터 5번지 300제곱미터를 가지고 있으면 두 개 합치면 400 아닙니까? 그걸 합쳐가지고 나중에 6번지를 줘도 돼야 안 돼요? 된다. 거기 이제 그게 결합환제예요. 반대로의 개념도 성립할 수 있을까요? 갑이 5,000제곱미터의 한 필지 토지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갑에게 5,000제곱미터 한 필지를 가진 사람한테 나중에 잘라서 주면서 토지 부담률 50% 정해가지고 2,500제곱미터를 주기는 좀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토지를 자르다 보면 동일한 규격으로 토지를 잘라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여러 군데다가 나누어 줄 수도 있다, 없다? 있다. 나누어 준다라고 해서 그걸 뭐라고 불러요? 분할환지. 합쳐서 주면요. 결합환지를 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이만. 있다, 없다면 아시면 돼요. 자, 결합할 수 있죠. 그리고 하나의 환지된 토지에서 둘 이상의 환지 후 토지 구분 건물에 환지를 정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분할환지, 나눠주는 겁니다. 분할환지로 지정되는 각각의 권리 면적을 분할환지로 줄 때는 과소 토지 규모보다도 작게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과소 토지 규모 이상이 돼야 되고, 자, 대지 사용권은요, 분할환지 하면 돼, 안 돼? 안 된다. 당연한 이야기죠. 대지 사용권은 분할환지 하지 말라는 것은 아파트를 주는데, 아파트는 101동을 주고요. 101동을 주고 대지 사용권은 103동을 주는 거야. 말이 되나?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처음 공부할 때는 이 환지계획에서 관련된 내용들의 문장의 의미가 처음에는 이해 잘 안 돼요. 근데 민법이나 등기법을 공부하는 순간에 너무나 당연한 문장들이 지금 줄줄줄 들어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암기 영역으로 들어간다든지 특별한 이해를 요한다 이러면 그게 이제 괴로운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 내용들을 끌어와가지고 문장을 천천히 읽으면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문장을 볼 때 저는 이제 권하는 거는 천천히 읽어보셔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죠. 읽어보면서 자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환지 설계할 때 적용되는 평가식이 원칙이 있잖아요. 그죠? 토지 건물의 평가액입니다. 그러니까 평가식이 원칙이면 예를 들어서 환지되기 전에 값이 1번지 500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토지 가격이 만약에 2억 5천이더라. 내지는 3억이더라. 내지는 2억이더라. 이렇게 가격이 나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어떻게 2억인데? 시세야? 환지되기 전에 1번지가 500인데 그게 2억이래. 그럼 2억이란 가격을 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시세야? 그럼 뭐야? 공시지가야? 뭘 해야 될까요? 아니. 환지가 되기 전에,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환지되기 전에 값이 500제곱미터 토지를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그러면 환지가 되고 나서 어떤 토지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 이제 1번지라고 가정할게요. 평가식이라는 것은 환지되기 전에 토지 가격하고 환지 후에 토지 가격을 비교하는 게 평가식이다 이 말이잖아. 면적을 비교하는 게 아니고, 그죠? 그러면 이 토지 가격이 정해져 있어요? 움직여요? 움직이잖아.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요, 여러분.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데 재개발, 재건축을 하기 전에 엄마가 101동 501호가 있는데 요 가격이 있을까 아이가? 그죠?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을 하고 나서 레미안으로 바뀌잖아. 그죠? 그럼 레미안 가격이 분양가가 조합은 분양가가 있을까 아이가? 그죠? 요 가격을 두 개를 비교해 가지고 내가 받은 게 더 많으면 돈을 내놔 가지고 균형을 맞춰줘야 되고, 내가 예를 들어서 재개발 지역에 5층짜리 상가를 가지고 있어 가지고 그게 10억짜리인데 아파트 받은 거는 3억짜리 받은 거지. 그러면 작게 받았잖아. 돈을 받아가면 되고. 아주 기본적인 논리 아닙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이게 엄마 501호가 얼마인지 가격을 정해야 돼, 안 정해야 돼? 정해야지 요게 이제 나올 거 아니고. 이거는 조금 평당 가격이 나오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게 가격이 정해져 있어요? 움직여요? 마치 엄마 아파트 501호가 움직이는 거와 똑같잖아요. 그죠? 가격이 움직인단 말입니다. 그럼 요 가격을 정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요거는 언제 날짜로 정하냐면요.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시가 있나를 기준해서 감정가로 하게 됐다. 정비법에서는. 그죠? 언제 날짜로 한다? 이게 중요하죠. 언제 날짜로 한다? 최초 환지객 인가시를 합니다. 근데 최초 환지객 인가시를 기준해서 가격을 정한다고 1000번을 외워도 못 써먹는 경우가 왜 이걸 활용을 못 하냐면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알면 이 글자를 안 외워도 답을 찾거든요. 근데 의미는 모르고 요거만 외우잖아요. 그죠? 그러면 못 써먹습니다. 시험장에서는. 공법은 좀 그래요. 그래서 공법이 짜증나는 과목이라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가격이 왜 이 날짜를 기준하면 이 가격이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움직인다. 요동을 친다. 근데 언제 날짜가 기준이 되는지를 잡아주지 않으면 가격 평가를 할 수가 없다. 소유자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지내면서 가장 높은 시가만큼을 잡아주는 게 제일 좋겠지만 그건 지 생각이고 그렇게 잡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환지에서는 언제 날짜를 기준한다? 최초 환지객, 이게 중요하죠, 이거. 그리고 정비사업에서는 언제를 기준합니까?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시일이죠. 정비사업에서는 사업 시행 계획 인가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말로 우리가 쓰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환지 설계할 때 정되는 토지 건물의 평가액은 노네요. 최초 환지객 인가시를 기준으로 가격을 정하고 변경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변경 안 됩니다. 그런데 토지 건물의 평가액은 실시 계획이 바뀌어가지고 평가 요인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평가 요인이. 그러면 변경 인가를 받아서 바꿀 수 있어요. 원칙은 바꾸면 안 돼요. 한 번 정하면 못 바꿉니다. 못 바꾸는데 실시 계획에서 평가 요인이 바뀌었는데 이게 다른 말이 아니고 평가 요인 중에서 여러 가지 지목을 가지고 평가하기도 하고 위치를 가지고 평가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시 계획에서는요. 처음에 실시 계획에서는 지목의 평가 요인을 50%, 그 다음에 우리가 그 토지가 가지고 있는 용도지역 평가 요인을 50% 이렇게 하기로 했거든요. 그 나중에 실시 계획을 바꾸면서 지목의 평가 요인을 60%, 그 다음에 용도지역의 평가 요인을 40% 하기로 해서 그러면 가격이 달라져 안 달라져? 달라지죠. 그럴 경우에만 바꿀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5가지. 이거 말고도 몇 개 있습니다. 몇 개 있는데 나머지는 그냥 읽어보시면 아시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환지계 작성 기준. 그다음 토지 부담률이 나오네요. 부담률은 원칙적으로 몇 프로입니까? 50초가 하면 안 돼요. 근데 지정권자가 인정하면 60. 3분의 2가 동의하면 60을 초과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공식이 있어요. 공식. 토지 부담률은 작년에 제가 한번 찍었더랬거든요. 근데 안 나왔어요. 또 찍습니다. 나올 때가 됐다, 이 말입니다. 공식을 가지고 계산 문제를 낼 겁니다. 그러니까 좀 대비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환지계획 구간에서 외부 연결되는 몇 메다 이상? 25m입니다. 24m 아니고 몇 메다? 25m 이상의 간선도로는 부지는 당연히 누가 부담해야 됩니까? 소유자. 비용도 누가 내는 게 원칙인데 소유자가 내는 게 원칙인데 지자체가 보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토지 부담률에서 출제될 만한 것들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공식은 전체 면적에서 무상 계속되는 공공시설하고 원래부터 사업 시행자가 가지고 있는 토지를 뺍니다. 그리고 보류지를 나누죠. 근데 보류지에도 똑같이 뺍니다. 분자 분모가 같은 숫자가 빠지니까 요거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되고 암기가 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자, 요까지가 환지계획에서 잡아야 될 내용입니다. 자, 요까지 문제를 좀 풀고 그 다음에 입치한지하고 뭐 나머지 처분 등은 또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부터 한번 풀어볼까요? 네, 1번은 풀어봤어요. 환지계획에 포함되어야 될 내용입니다. 2번 한번 볼게요. 환지계획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은 필지별로 된 환지명세, 새 거죠? 환지계획에 포함되는 거 맞습니까? 예, 맞죠? 필지별로 된 환지명세, 또 한 개 돼 있죠? 필지별, 권리별로 된, 권리가 나오면 뭐야? 청산 대상 토지명세, 그죠? 환지계획 작성에 따른 기준 안내 기준은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 내용으로 정한다. 1번, 2번이 틀렸네요. 그 다음에 토지평가협의회 운영이나 구성 이런 것들은 규약, 정관, 시행규정. 조합이 만들면 정관, 민간이 만들면 규약, 공공이 만들면 시행규정, 즉 자치규범으로 토지평가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는 정하면 됩니다. 행정청이 아닌 자가 환지계획을 만들었어요. 그럼 인가를 누가 합니까? 지정권자가 아닌데 누구? 시군구인가 맞죠? 그 다음에 토지 가격 평가할 때는 감정평가를 거치고 나서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치는 거 맞습니까? 맞죠? 뭘 먼저 거친다고 했어요? 감정평가를 먼저 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 답은 2번에서 나왔습니다. 3번에 환지 방식에 따른 환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은 것은 이랬습니다. 1번 토지 부담률이 나왔네요. 토지 부담률은 해당 환지 구역 특성을 고려해서 지정권자가 인정하면 얼마까지? 60. 60을 초과하려고 그러면 얼마가 동의해야 돼요? 3분의 2인데요. 3분의 2. 2번 환지계 구역에서 외부하고 연결하는 환지계 구역 안의 도로로서 너비 25m 이상의 간선도로는 지자체가 부지를 부담하는 게 아니고 부지 부담은 누가 하고? 소유자. 지자체가 비용을 막을 수 있다. 보조. 소유자가 보조하는 게 아니고 바뀌었네요. 소유자의 신청이나 동의가 있으면 동의에 따른 환지 부지이네요. 토지 전부 일부에 대해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게 동의에 따른 환지 부지죠. 이 경우 임차권자 동의를 생략합니까? 동의를 받아야 됩니까? 임차권자 동의가 받아야 되겠죠. 조합인 시행자가 환지 계획을 작성했습니다. 그러면 인가를 누구한테 환지 계획 인가는 누가 한다고요? 지정권자가 아닌데 누구? 시군구. 다 틀렸기 때문에 오보이네요. 환지 설계할 때 중에는 토지 건물의 평가액은 이럴 줄 알았어. 평가액 나왔네. 언제 날짜 기준한다? 최초 환지계획 인가시를 기준하고 변경할 수 없고, 그죠? 환지 후 토지 건물의 평가액은 실시계획 변경으로 평가 요인이 바뀌는 경우에는 변경 인가를 받아서 변경할 수도 있다. 답은 5번이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한번 볼까요? 자, 환지계획 변경 인가를 받아서 생략할 수 있는 사유를 물어봤어요. 자, 아까 환지계획을 변경할 때는 변경 인가를 받으라고 했죠. 근데 예외적으로 경미한 상황일 때 생략할 수 있다. 첫 번째, 종전 토지가 합필 또는 분필돼요. 맞네?
토지 건물 소유자가 동의해서 바꾸는 거는 괜찮아요.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면 되는데 안 되죠. 다른 토지 건물 소유자는 환지계획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을 하죠. 그리고 지적 청량 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변경도 괜찮죠. 그 다음에 금전으로 청산하는 것도 경미한상으로 봤죠. 그래서 답은 답니다. 기억년 디귿열. 한 개는 틀려야 되는데 라고 읽을 때 바짝 긴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더 좋은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6번 한번 5번 한번 볼까요? 환지계획 작성 기준입니다. 아까 봤죠? 기준은 누가 정합니까?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하는 기준인데 첫 번째 환지 설계 방식이네요. 뭐가 원칙이라고 배웠어요? 그렇지, 평가식 원칙인데 환지 지정으로 이동이 경미하거나 기반 시설의 단순한 정비밖에 없다. 즉 가격 변화가 심하지 않으면 면적식을 적용할 수도 있다. 하나의 구역에는 같은 방식을 적용해야 되고 입체 환지를 할 때는 반드시 면적식을 적용하는 게 아니고 입체 환지는 뭘 해라고 해서 평가식. 토지나 건물은 필지별 내지는 건물별로 해야 됩니다. 이 경우 하나의 대지에 속하는 동일인이 소유한 토지나 건물은 하나의 대지 1번지에 속하는 갑이 소유한 토지나 건물은 분리해가지고 입체한지 아파트를 주면 되는데 안 되죠. 당연하죠. 아파트를 때는 분리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 4번에 리얼에 환지 설계할 때 정되는 토지 건물의 평가액은 언제 날짜를 기준합니까? 실식 인가시를 기준하는 게 아니고 최초 환지계획 인가시죠. 틀린 걸 고르는 거거든요. 리얼하고 리얼이 틀렸네요. 그 다음 6번 환지계획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작성했습니다. 그럴 때는 인가 신청을 하거나 행정청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정할 때는 토지 소유자나 임차권자에게 이걸 알려줘야 되겠죠. 일반에게 공람시키고 환지계획 작성에 따른 기준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령. 행정청이 아닌 자가 인가받은 환지계획 내용 중 종전 토지가 합쳐지거나 분필, 나누어짐에 따라서 명세가 변경이 돼요. 합필, 분필로 명세가 변경된 것은 중요한 거다, 경미한 거다? 경미하죠. 그래서 변경인가를 막을 수 있다, 생략할 수가 있죠. 토지 건물은 필지별, 건물별로 환지를 해야 됩니다. 이 경우 하나의 대지에 속하는, 좀 전에 봤죠? 하나의 대지 안에 속하는 동일인, 갑이 소유한 토지나 건물은 분리하면 되는데 안 된다. 틀렸네. 답 4번이네요. 분리해서 입지하면 안 된다고 했죠. 사업신자는 동일인이 소유한 둘 이상의 환지 전 토지 건물에 대해서 환지 후 둘 이상이 하나로 합쳐집니다. 무슨 환지라 불러요? 결합 환지를 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 틀리냐면 4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 문제 7번. 작년 문제입니다. 작년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시험장에 간 거지. 두두두두두 하는데 환지가 나온 거지. 기분 좋아, 안 좋아? 좋죠. 그죠? 좋죠. 환지 방식에 따른 사업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은 행정이 아닌 시행자가 행정청이 아닌데 환지계획을 작성해서 인가 신청할 때 토지 소유자나 임차권자에게 내용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알려줘야지. 직권법에 따른 대지 사용권. 대지 사용권이 있어요. 대지 사용권. 대지 사용권은 여러분들이 그 아파트에 있는 대지 지분입니다. 대지 지분은 분할 환지하면 되는데 안 되죠. 당연하죠. 나눠주면 안 된다. 101동에도 찔끔 주고 102동 찔끔 주고 103동 찔끔 주고 이러면 안 돼. 찔끔 안 된다. 예정지가 지금 예정지란 말이 나오는 순간에 뭐가 생각납니까? 예정지, 환지 예정지란 말이 나오는 순간에 뭐가 생각납니까? 사용과 수익. 예정지가 나오면 사용 수익. 본능으로 탁 튀어야죠. 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 소유자는 예정지 효력 발생부터 건거일까지 사용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못 쓰잖아. 종전 소유자는 못 쓰잖아. 누가 써야 돼요? 예정지를 지정받은 자가 써야지, 지는 못 쓰잖아. 맞죠? 네. 도시개발 사업으로 임차권의 목적인 토지 이용을 방해함에 따라서 임료가 불합리하게 된 경우라 하더라도 임대료가 불합리해요. 환지가 됨에 따라서. 어떻게? 감액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좁다. 배웠잖아. 와, 좁다. 요거는 틀렸네. 답 4번이네. 도시개발 사업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는 지역권은, 행사할 이익이 없대요, 지역권이. 소멸돼야 되겠죠? 소멸은 언제 됩니까? 공고일, 다음날, 어디서 수업 듣다고 와가지고, 공고일이 많은 날, 종료하는 날 소멸하죠. 답은 4번이 틀렸습니다. 토지부담률 8번 한번 볼까요? 환지계획구역의 평균 토지부담률 아까 했죠? 몇 프로? 지정권자가 인정하면 60. 70으로 하려고 하면 60 초과네요. 얼마가 동의해야 돼요? 3분의 2. 외부하고 연결되는 도로로서 너비 25m 이상짜리 간선도로는 지자체가 부지하고 비용을 부담하는 게 아니고, 부지는 누구요? 소유자. 비용은 지자체가 부담하는 게 아닙니다. 지자체 부담하는 게 아니다. 비용도 보조하는, 보조. 비용의 주체도 소유자인데 지자체가 뭐 해준다? 보조. 그래서 옳은 것은 기억, 니은, 계산 문제 나왔습니다. 환지 방식에 따른 사업을 하면서 토지 부담률이 얼마냐? 이러면 토지 부담률. 여러분, 토지 부담률은 전체 면적에서 빼야 되죠. 전체 면적이 얼마입니까? 25만이네요. 에서 원래부터 사업 시행자가 가지고 있는 토지, 그 다음에 무상기속되는 토지 두 개를 뭐 해야 된다? 빼야 되죠. 그게 얼마를 빼야 돼요? 1번하고 2번을 빼니까 5만 아닙니까? 이걸 나누죠. 뭐로 나눠야 돼요? 보류지 면적을 나눠야 돼요. 15만을. S도 똑같이 빼야 되는 거 맞습니까? 얼마? 5만. 그럼 얼마요? 20분의 10이네요. 답은 50%죠. 답은 3번입니다. 계산 문제. 이해되십니까? 네. 자, 여기서 이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요 채비지가 나왔거든요. 채비지가 5만입니다. 그러면, 보류지 15만 제곱미터 안에 채비지 5만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채비지는 따로 계산을 갖다가 더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채비지는 뭐 일종이더라? 보류지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비용에 충당하는 토지를 따로 떼가지고 뭐라 부른다? 채비지라 부른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뭔지 이해됩니까? 예, 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자, 비례율을 물어봤거든요. 비례율은 종전거 있죠, 종전거. 곱하기 수익률 하면 내거 금액이 나와요. 그래서 원래 이게 어디에 쓰는 거냐면 재개발할 때 쓰는 거거든요. 재개발에서 사업성 판단의 지표로서 비율이라는 걸 쓰는데, 종전에 재개발 지역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 건물의 가격이 1억이었잖아. 근데 그 전체 재개발 사업을 해보니까 수익률이 125% 수익률이 되는 거야. 그럼 내 거 평가를 얼마나 해준다? 1억이 아니죠. 얼마에 평가해준다? 1억 2,500으로 평가를 해줘요. 뭔지 압니까? 예. 여기 이제 사업성 판단의 지표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비례율을 구한다고 했는데 공식이 있는데 공식 무시하셔야 돼요. 공식 외워가지고 못 들어갑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옛날에 문제를 갖다가 지구 단위에 하면서 문제 푸는 거하고 유사 방식으로 보시면 되는데,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건물의 평가액 합계가 도시개발 사업으로 했죠. 사업이 끝나고 나니까 얼마가 돼요? 환지가 되기 전에 얼마였어요? 사업비가 얼마 들어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요. 원래 얼마짜리인데 100억짜리인데 공사비가 얼마가 플러스 됐어요? 공사비 50억이 들어갔잖아. 그래가지고 공사를 했어. 그러니까 토지를 만들었다니까. 그러니까 그게 팔으니까 얼마가 생겨서 200억이 생겼죠. 이거죠. 그러니까 100원짜리 신라면이 있는데, 100원짜리 신라면이 있는데, 물, 파, 계란, 해가지고 50원을 넣어서, 그래가지고 얼마에 팔았어? 200원에 팔았다, 이 말이야. 그럼 얼마를 벌었어요? 100원을 벌었어요? 50원을 벌었어요? 50원이죠. 그게 수익률이 몇 프로예요? 수익률이 몇 프로예요? 아니, 100원짜리 신라면이 있는데 비용을 50원을 투입해가지고
그걸 200원에 손님한테 팔았다니까. 그 얼마를 벌었어? 100원을 벌었어? 50원을 벌었어요? 50원을 벌었잖아. 그러니까 수익률이 몇 프로예요? 수익률이 150% 아이가. 뭐야? 100원짜리 주식을 사가지고 100원짜리 주식을 사가지고 사자마자 올라가지고 150원에 팔았다니까요. 그럼 수익률이 몇 프로인데요? 150%. 왜 그래? 참고로 이거는 유치원생한테 물어보니까 바로 풀더라고요. 아니, 100원짜리. 아니, 봐봐. 100원짜리가 있거든? 비용을 50원 넣었거든? 200원에 팔았거든? 그러니까 얼마 벌었으니까 50원이라더라고요. 수익률이 몇 프로니까 150% 이라더라고요. 자, 11번인데 좀 쉴까요? 네, 좀 쉬었다 볼게요.